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은수저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저? 아니,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왜 은수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은수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많은 동영상에 우리는 생산적인, 발전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죠. 그 파괴적인 이기주의자들, 이권이 개입됐을 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남에게 폭언과 폭행을 폭행까지 아니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 이권만 생각하는 파괴적인 이기주의자들, 이런 소인배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행복이 먼저다 이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그런 파괴적인 이기주의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괴적인 이기주의자들은 저희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할 수가 없죠. 들어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뭐 듣겠습니까? 대부분 한 번, 두 번 듣다가 나가지. 자, 그래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 파괴적인 이기주의자들은 우리가 못 됩니다. 될 수도 없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생산적인, 발전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그 이기주의자라는 말에 너무 센시티브한 거죠. 아, 내가 나 자신을 위한다는 거 그거 익숙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의식을 많이 하는 거죠. 자, 본인이 A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일은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도 괜찮고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남에게 상처 아픔을 주지 않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하기를 머뭇거리시는 거죠. 왜 머뭇거리시느냐 여쭤보면 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남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남들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어떡합니까? 남들이 좋아할까요? 남들이 싫어할까봐.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만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계속 억누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람 본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런 환경이죠. 분위기, 정서. 근데 이게 뭐 결코 좋은 건 아니죠.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픔 주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남의식을 하다 보면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의식을 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인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말이 돼? 남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주고 남을 배려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남 눈치 보고 남의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은 이건 바보짓이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사회생활 할 때 너무 중요하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내 것만 챙기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하이에나의 어떤 그런 기질을 연마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남을 너무 의식하고 남 눈치를 보는 그런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을 좀 사랑하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거 하시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드시고 본인이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보시고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취미 해보시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고 본인을 위해서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유, 애가 아직 뭐 돈이 많이 들어갈 때여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뭐. 딸기가 먹고 싶은데 그 돈을 세이브해서 애 학원비에 보내야지 한 푼이라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지내다 보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어. 딸기가 먹고 싶다는 말은 그 딸기의 성분이 내 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몸에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갑자기 설탕이 막 땡긴다. 단 게 땡긴다. 내 몸에서 당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 먹고 싶다라는 것은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난 지금 딸기가 먹고 싶어. 근데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외침을 아니야. 아들내미, 딸내미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남 의식하고 남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계속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갱년기에 영양 부족도 생길 수 있고 갱년기에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억누르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왜냐면 뭐 계속 남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갱년기에 호르몬이 바뀌게 되면 우울증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딸기 몇 개를 아꼈을 때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갱년기 우울증이 오게 되면요. 집안이 완전히 폭탄 맞은 것과 같습니다. 그 남자들도 갱년기 우울증, 공황장애 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갱년기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요. 그 와이프는 생활을 못 합니다. 자식들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가 갱년기 우울증에 걸렸다. 남편 거의 뭐 기본적인 일 외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데미지가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갱년기 우울증에 걸리고 영양도 부족해서 갑자기 당 수치가 올라가고 고지혈증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꾸준히 자기 자신을 관리를 안 한 거죠. 운동도 안 했고 고영양식을 원해도 먹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여가를 활용하고 쓰질 않은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거죠.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아니야, 나는 자식이야. 나는 자식한테 올인이야. 자식이 잘 되는 게 나의 행복이고, 나는 나 한 몸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행복이 먼저다의 그 댓글들을 쭉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면요.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되게 열심히 사시고, 사회적 덕망도 있으신 분이고, 근데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한테 다 올인한 거죠. 근데 자식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누가 들어올지, 사위가 누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뭐 그러다가, 뭐 그쪽 누구랑 뭐 며느리가 누군지 모르고 사위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변하면서 배신감을 준 자식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자식들도 많지만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더 발전적인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올인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전 생각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딸기 먹고 싶은데 네 학원비 보낸다고 내 딸기를 먹는 사람인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겠습니까? 아이 뭐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망나니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말 들으면 와르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된 상태에서 내 자신은 뭔가 자식한테 올인했는데 뭐 자식이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만큼 나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뭔가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그 60대 후반 70대로 가시면서 얼마나 많으세요. 그 상처를 하도 깊게 받아서 그 자식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도 깊게 받아서
그 댓글에 너무나도 큰 슬픔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식한테 올인을 안 했을까요? 올인하셨죠. 최선을 다해서 올인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는. 그러면 이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이제 본인 자신을 생각하시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입고 싶은 거 입으시고 신고 싶은 거 신으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낭비하라고 해도 낭비 못 하십니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응?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취미 활동, 여가 활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해야지,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잘 못하시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하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숟가락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숟가락.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보면 집에 그 귀한 혹은 선물 받았는 수저 세트가 있어요. 수저라든가 젓가락 세트가 있잖아요. 뭐 선물을 받아서 좀 좋은 거라든가 혹은 뭐 옛날에 어디서 뭐 구했는 거라든가 뭐 좋은 세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써요. 그런 은수저 세트 많잖아요. 금수저 세트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냥 스테인리스 수저만 쓰는 거죠. 스테인리스 젓가락만 쓰고. 아니 그러면 집에 은수저가 있는데 왜 은수저를 안 씁니까? 그러면 아니 뭐 손님들 왔을 때 뭐 손님들이 매일 옵니까? 손님들이 뭐 한 달에 한 번 옵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서로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은수저 꺼내서 쓰십시오. 왜냐하면 수저는 하루에 우리 입으로 수십 번, 뭐 수백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수저, 젓가락이잖아요. 그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말고, 아, 나를 위해서 나 좀 좋은 수저 쓰겠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수저를 꺼내서 쓰겠다.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말고, 내가 커피 마실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커피잔으로 나는 이제부터 마시겠다. 그런 사발에 이제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제일 좋은 커피잔에 내가 커피를 마시겠다. 수저, 제일 좋은 수저. 우리 집에 있는 구석에 처박혀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좋은 수저를 꺼내서 나는 내일부터 이 수저로 밥을 먹겠다. 수저를요, 좋은 수저로 먹으면 밥맛이 다릅니다. 항상 그 평상시에 익숙해져 있던 커피를 사발에 마시고 스테인리스 수저와 젓가락으로만 계속 쓰고 그런 것들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냥 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것을 꺼내서 활용하라는 거죠. 좋은 커피잔, 보통 보면 이제 집에 부엌에 보면 좋은 커피잔 저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좋은 손님 왔을 때 꺼낸다. 아니 왜 본인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산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위하다 보면 우리가 생활이 더 활기차게 됩니다. 그렇게 더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고 더 스스로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자식들한테도 좋고 나 스스로에게도 좋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수저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일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일주 아주 힘차게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